안녕하세요. 주식 장기 투자는 시세가 나기 전에 미리 매수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시세가 난 주식들을 장기 투자한다는 건 별로 메리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력들에게 농락당할 확률만 높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하게 바닥에 있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 올라먹을 것도 별로 없는 주식에는 미친다는 거죠. 서로 비싸게 매수하려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인간의 작동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몇 년 전 방송에 나온 돈가스집이 인기를 끈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그 돈가스집은 잘 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문 닫지 않을 정도로 현상 유지만 하는 곳이었죠. 근데 백종원의 칭찬 한마디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그 돈가스를 먹겠다고 줄을 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먹겠다고 제주도까지 따라가 줄 서는 걸 봤는데요. 그렇게까지 해서 먹을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참, 인간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평소 살 땐 거들떠도 보지 않다가 미친듯이 오르면 돌격 앞으로 한다는 겁니다. 겁대가리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점에 물려서 고생하거나 털리는 게 아닐까 합니다. 작년에 무척 시끄러웠던 주식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죠. 지난 2년간 전기차 배터리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전, 선동, 세뇌가 아닐까 합니다. 저같이 문외한도 배터리 구조를 알게 됐으니까요.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되지 않나요? 아마도 동네 똥개들도 알고 있을걸요. 누구나 올라갈 이유를 알고 있으면 고점일 확률이 높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점에서 비싼 가격에도 호구들이 달라붙거든요. 이때 전문가 놈들과 언론 패거리들은 신나게 나발을 불죠. 전 그때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도무지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놈이 싸가지 없이 낮잠을 방해하는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봤더니 아주 기가 찼습니다. 제가 10년 전 단타를 칠 때 바닥에서 질질 짜던 에코프로였습니다. 5천원인가 할 때 몇 번인가 단타를 때리던 머저리였는데 어느새 150만원짜리 황제주가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게 6개월 전인데요. 그때 제가 끝난 주식이고 먹을 것도 별로 없다고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화산처럼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소진했다는 거죠. 그 다음은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요? 가끔씩 반등이 나오겠지만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에코프로 월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만원을 찍고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바닥에서 5천원짜리가 150만원까지 올랐으면 된 거 아닌가요? 더 오르기를 바란다는 건 욕심이 아닌가 합니다. 바닥에서 5천원 할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만 150만원이 되니까 왜들 그렇게 미쳐서 날뛰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에코프로는 오랜 기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괜히 싸다고 들어갔다가는 싸대기 맞을 확률이 높으니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의 요점입니다. 화산처럼 시세를 분출한 주식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톡 껴라.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평지나 평야의 씨앗을 심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화산처럼 시세가 분출하기 전 바닥에서 미리 씨앗을 심는 겁니다. 며칠 전 시내에 나갔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손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게 위치도 나쁘지 않고 맛도 있고 가격도 괜찮았는데 말입니다. 마침 눈이 왔던지라 식사를 마치고 꽤 앉아 있었는데요. 점심시간에 한창 팔아도 모자랄 판에 정말 손님이 없더라고요. 제가 20년간 주변 사람들에게 꾸준히 한 말이 있는데요. 웬만하면 자영업은 하지 말고 그냥 낮잠이나 자라고요. 그게 돈 버는 거라고 말했었죠.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고 따지더라고요. 전 그때마다 귀촌이 답이라고 했죠. 최근 우리나라도 빈집세가 도입되기 때문에 아마 시골에서는 거의 공짜로 빈집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골 빈집을 얻어서 텃밭이나 일구며 자급자족하는 형태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들 오해를 하더라고요. 농사는 아무나 하는 거냐며 말입니다. 전 농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먹을 것만 텃밭에 기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크게 돈 들 일이 없습니다. 농번기에는 일손이나 거들면서 일당을 받고 일하면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농촌에서는 해외 계절 근로자까지 수입하고 있는데요. 하루 일당이 15만원에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요즘 시골 텃세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요.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도시에서 자영업을 한답시고 까불어봐야 대부분이 빚쟁이일 뿐입니다. 현재 자영업자 평균 빚이 2억 원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5년 이내 폐업률이 7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경쟁률은 두세 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빡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자영업을 시작하면 폐업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이 빚을 얻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두려고 해도 빚을 한꺼번에 모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빚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 노예나 건물주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하루하루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말입니다. 웬만하면 자영업은 하지 마세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귀촌해서 텃밭이나 일구며 사는 게 몸도 마음도 편안하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다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각종 혜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앞으로는 농촌의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역발상이죠.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물론 사는 건 도시보다 불편하겠죠. 하지만 빚쟁이로 전락해서 은행 노예나 건물주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발악을 해봐야 대부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신용불량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폐업과 동시에 인생이 시궁창이 되는 거죠. 정귀촌이 싫으면 저처럼 그냥 낮잠이나 자든가요. 괜히 깝치지 말고 말입니다. 그게 그나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원금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전문가 놈들과 언론 패거리들의 선동, 세뇌에 속지 마시고요. 홍콩 ELS에 가입했다가 털리는 거 보셨죠? 세상은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등쳐먹기 위해서 온갖 수작질을 부린다는 걸 명심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털리는 겁니다. 사기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조장하는 게 최상위 포식자들이고요. 원금은 안전한 은행 예적금에만 넣어놓고 매달 이자로는 이삭을 줍듯이 바닥에 버려진 주식을 사 모으세요. 적어도 원금을 털릴 일은 없을 테니까요.